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물은, 생명 가진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족 번식을 한다. 자기 몸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꿔가면서, 몸을 바꿔가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그것이 종족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새끼를 낳고 기룹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는 거는 새끼가 영원히 새끼로만 있기를 바라서 새끼를 낳는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어른이 돼서 존재하기 위해서인데 그 과정이 잠시 동안 어린 시절을 거칠 뿐이다. 사람도 생물의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인간을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면 자식을 낳아서 유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른다. 이게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이 자식이 커서 성년이 되면 한 사람의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나처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얘기예요. 품에 안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독립시키는 게 목적인데 낳아서 바로 던져놓는다고 독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보살펴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 모든 생물이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하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람쥐도 새끼를 낳아서 다람쥐를 만들고 개도 새끼를 낳아서 개를 만들고 너루 새끼를 낳아서 너루를 만들어요.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다워야 되고 노루 새끼는 노루다워야 되고 다람쥐 새끼는 다람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의 자식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람쥐다우냐? 다람쥐 어미가 특별 훈련을 시켜야 다람쥐 닮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어미가 다람쥐답게 살면 새끼는 저절로 다람쥐가 되고 개가 개답게 살면 저절로 강아지가 개다워진다. 그러니 자식을 어떻게 낳아 키울 건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다람쥐도 하고 개도 하고 토끼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사람이 그걸 못 하겠어요? 사람의 아기를 낳아서 그냥 키우면 돼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이 되고 어미가 사람답게 살면 자식도 그 어미를 닮아서 그 부모를 닮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을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무슨 자식 키우는데 뭐 이론이 필요하겠어요. 천하 만물이 다 하는 건데. 인류 역사가 다 해온 건데 새삼스럽게 왜 어미가 자식 키우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건 안 배워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부모가 사람답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답게 안 살기 때문에 자식도 사람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원인은 오직 부모한테 있다. 딴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안 낳으려면 몰라도 자식을 낳으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이게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무슨 범죄인이 아니라면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이 이러냐,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무슨 다른 범죄는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고 살기 때문에 그때 어미가 괴로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심리가 불안해지고 괴로워해지고 미움이란 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자식이 크면 문제가 되고 사람답지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또 부모가 욕심으로 사람으로 자식을 안 키우고 인간으로 안 키우고 인간답게 대우를 안 하고 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식을 자기 욕망에 실은 도구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애완용 동물처럼 키우기 때문에 20살이 넘었는데도 제 인생을 못 살아간다. 산에서 모든 동물이 저절로 잘 사는데 어미를 잃고 새끼가 헤맨다고 불쌍하다고 사람이 집에 데려와가지고 오랫동안 키우다가 산에 돌려보내면 산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돌봐준 게 죽을 것 같아서 돌봐준 그건 잘했는데 집에서 너무 오래 키웠기 때문에 산에 가서 못 산다.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못했다. 이런 얘기. 그래 이런 어미의 과잉보호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돌봐준 건 좋았는데 그 과잉보호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숫지 의미가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 자라가는 순서에 맞게 어미는 대응을 하면 된다. 어미가 자기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식이 사람이 되도록 어미가 거기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 그럼 아기를 낳으면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어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새끼를 보호한다. 병아리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건 가서 실제로 새끼 난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강아지면 한 달이 된다든지 병아리면 한 달이 된다든지 이런 기간이지만 사람은 그게 최소한도 3년이 돼야 된다. 3년은 목숨을 바쳐서 새끼를 보살펴야 된다. 안 그러면 잡혀 먹거나 버리거나 되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이 되려면 사람 자식으로 태어나야 돼요. 즉 인간종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인간종으로 태어난다고 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인간성, 소위 정신적 작용, 이 인간성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 인간성을 누구로부터 물려받느냐? 어미로부터 물려받는다. 이때 어미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른 자라는 뜻이다. 기른 자. 기른 자로부터 그걸 물려받는다. 기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낳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인간 새끼를 낳는다는 뜻이고, 기른다는 것은 사람이 되도록 키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 되도록 한다. 낳자마자 이리 때나 이런 데 집어넣어가 키우면 모양은 사람인데, 생물학적인 사람인데 하는 짓은 일이나 늑대와 똑같다.
사람의 무리 속에서 자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럴 때 기른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미가 새끼를 낳은 사람, 새끼를 낳은 어미의 마음이 아니다 이거야. 낳아놓고 새끼 어디 되든지 상관 안 하고 지는 지 권리 따지고 그래서 직장을 나가버리든지 지 성질 때는 안 된다고 됐다 싸우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기가 사람의 심성을 못 갖는다. 갖더라도 상처받는 심성을 갖게 된다. 어미가 상처받기 때문에 아기도 상처받는다. 그래서 아기를 잉태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아기를 보호해야 돼. 육체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는 것.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어야 돼. 이 다 큰 몸은 해로운 거 좀 먹어도 좀 아프다가 나아요. 그런데 어린 몸은 이게 잘못 물질이 들어가면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거 안 먹어야 돼.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심리가 불안하면 신경이 쓰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듯이 아기가 긴장이 된다. 그래서 장애가 된다. 두 가지 먹는 음식 해로운 거 안 먹어야 되고 왜?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신경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태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를 갖게 되면 사람 죽는데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험한 꼴 못 보게 해요.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기 때문에. 어미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어미가 스스로 못하니까 옆에 있는 큰 어미가,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남편이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된다. 아기를 낳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거는 먹이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먹여야 돼. 어미가 못 먹이면 딴 사람이라도 먹여야 돼. 그것이 인도에 태어났던 북한에 태어났던 그 자기 어미가 못 먹이면 딴 사람이라도 대신 먹여줘야 돼. 모든 아기는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미가 해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못 먹이는 경우는 없어요. 북한 같으면 지금 물질적으로 못 먹여요. 음식을 제공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이 안 되고 죽고. 그래서 장애가 오고 이래요. 우리는 그건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기가 엄마로부터 여기서 엄마란 것은 이제는 기른자예요. 기른자로부터 본받아서 사람이 되는데 인간성을 다운받아가 사람이 되는데 그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성 3시에 울어도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2시에 똥을 싸도 아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런 전적인 아기를 향한 어미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심성의 가장 밑바닥에 먼저 형성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이 먼저 형성된다. 그건 엄마의 자식에 대한 헌신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전적으로 아기를 돌봐야 돼요. 여기 만약에 버리고 간다든지 하면 아기가 상처를 입게 돼. 제 어미도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믿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마음이 안 믿어져. 생각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돼.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 부부 갈등이 있어가 악을 쓰고 남편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심성이 아기의 심성이 형성된다. 불안하면 불안한 심성이 아기의 심성이 된다. 어른은 불안하다가 나중에 말면 되지만 아기는 그것이 그냥 그 자기의 모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어미가 죽지 않는 이상 목숨을 걸고 키워야 되고 어미가 없으면 누군가가 대신 어미가 돼줘야 된다. 그때 내 아이 남아이 따지면 안 된다. 기른 자가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전적으로 보살펴야 돼. 3살 때까지. 두 번째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악심을 품고 아기를 보살피면 안 된다. 그러면 아기는 그것으로 마음의 모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정신적인 여러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 이 근본은 기른 자, 엄마의 문제. 여기서 무슨 여성의 권리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떤 여성의 권리도 아기에 대한 엄마의 책임을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연 생태계로 보면 이것은 어미가 자식을 책임지지 손놈이 와가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놈이 하는 역할은 새끼 놓을 때 교미해 주는 거 빼놓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것은 엄마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남자가 좀 해주면 남편이 좀 해주면 다행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안 해줘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 시어머니가 좋은 손자를 원하면 그 어미를 잘해줘야 되고 아빠가 좋은 자식을 원하면 그 어미를 잘해줘야 된다. 즉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며느리에게 잘해야 된다. 며느리는 미워하면서 손자는 잘되기를 원하고 아내는 하고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애는 잘되기를 원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첫째는 엄마의 책임이고 둘째는 아이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접근되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갖지 않는 부부는 남녀의 책임이 반반이에요. 서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권리도 주장하고 해도 돼요. 내 밥 한 끼에서 니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일단 아기가 딱 생기면 그런 것으로 다퉈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아기에게 나쁜 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진다. 혼자 살 때하고 결혼했을 때 존재가 달라지고 아기를 낳았을 때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혼자 살 때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이 여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내 자유요. 일단 결혼을 하면 그게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좋은 점도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남녀 사이에서는 평등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일단 딱 갖게 되면 어미는 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어떤 이유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면하면 안 된다. 회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아기를 위해서
전념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애기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는 8명씩 낳았어도 다 잘 키웠어. 애기 없고 일하고, 애기 없고 밥하고. 즉 어미가 애기하고 함께 있어줘야 된다. 애기를 팽개쳐서는 안 된다. 애기 그저 하자는 대로 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선 끔찍히 돌봐야 된다.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형성돼서 애기가 자기가 사물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시기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즉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뭘 배워야 돼. 그때 배움의 가장 핵심은 모방이에요. 따라 배우기예요. 따라 배우기.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저 보고 배운다 이 말. 우리는 학교 가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핵심은 따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맹모 삼천. 아이라는 것의 성질은 뭐다? 그저 뭐든지 보고 따라 배우는 거. 시장통 옆에 사니까 장사하는 거 따라 배우고, 서당 옆에 이사 가니까 공부하는 거 따라 배우고. 그러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존중하면 아이도 사람을 존중하는 게 형성된다. 그래서 아이 가까이 있는 엄마가 부모든 남편이든 항상 공손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아이가 마음이 저절로 사람을 존중하는 게 된다. 무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아이도 그게 심성이 형성된다. 나중에 이론적으로 가르쳐가 학교에서 가르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배워도 이 업이 이미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움직여진다. 잘.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바로 가정에서 따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뭐 애 앉혀놓고 뭘 가르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화합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아이는 저절로 된다. 여기 뭘 입히나 뭘 먹이나 이건 하등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아이에게 좀 더 잘 입히고 유치원에 좀 더 좋은 데 보내려고 싸워가면서 힘들어가면서 밖에 가서 직장 다닌다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직장에 다니려면 그때는 다녀도 좋아. 그러나 항상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기를 원한다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검소하기를 원하면 검소하게 살아야 돼. 편안하기를 원하면 편안하게 살아야 돼. 화합하기를 원하면 화합되게 살아야 돼. 성실하기를 원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돼.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공손하기를 원하면 공손하게 살아야 돼. 뭐 지금 애가 벌어도 누 닮아서 그러겠어. 자기 닮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모델이다. 그때 이게 뭐 애 보는 앞에서 뭘 훈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장 특징은 따라 배우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고쳐야지 애를 어떻게 야단쳐가 고치고 누구한테 맡겨가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어린아이 특징은 따라 배우기. 그래서 모범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사춘기 때는 어떠냐. 이제 어른이 돼간다. 몸이 성장해서 이제 성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도 달라지고 수염도 나고 여자 같으면 월경도 있고 남자애들 같으면 발기도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몸이 변할 때 어른으로 바뀔 때 심리가 좀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뭐든지 지가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는 이거 하지 마라 네 했는데 이제는 하지 마라 하고 엄마 없을 때 속 저질러 보고 싶어.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걸 어린애 야단치듯이 야단쳐.
그렇게 지가 시도해가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전에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구나 이건데 이제는 지가 해보고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네.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해보기 재밌거든. 그럼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해. 그럼 보면은 이놈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면서 자기 삶이 되기 시작한다. 자기 삶이. 요즘은 다 부모가 해주니 그러지. 옛날 같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자기가 벌어 먹어야 돼요.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돈도 벌어보고 자기가 일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완전 독립은 아니에요. 부모의 보살핌의 반, 자기 시도 반. 큰 틀에서는 아직 보살펴줘야 되고 구체적인 건 다 자기가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계속 공부를 시키면 따라해. 중학교부터 가서는 그런 식으로 공부시키면 자립심이 없어져. 공부가 지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니까 성적이 떨어져 보고 나면 떨어지구나 이걸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올라가니까 하면 올라가네 이걸 알아야 돼.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기 시작해야 돼.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성도 사귀어보고 가슴도 알아보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막아버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서 어미 잃고 헤매는 동물 새끼를 데려와가 집에서 너무 오래 키우다가 데려다 놓으면 산에 가서 못 사는 것처럼 그거에 자생할 기회를 막아버린다.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어릴 때 보살피는 건 옛날 어머니보다 훨씬 잘해. 근데 사춘기 때 옛날에는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니까 지가 알아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가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뭘 해도 내가 알았어요.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이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큰 울타리, 사람이 되는 길,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손에 끼쳐서는 안 된다.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4가지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지켜봐 줘야 된다. 어릴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된다면 이때는 아픔을 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고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된다. 그냥 얼른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 넘어져서 울더라도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 지가 일어나서 가도록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가슴 따가움을 감내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도록 지켜봐줘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야. 거기 가서 욱 하고 깨닫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어린애에게 하면 사랑인데 그건 사춘기 아이에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엄마의 습관, 대상이 다른데 과거에 어릴 때 했던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을 아프게 가지고 이를 악다물고도 아이가 제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행착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훈련이 돼서 20살이 넘으면 이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애기 키우는데 힘이 많이 들었는데 20살 넘으면 해방이야.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모든 자연 생태가 다 그래. 일단 젖 떼고 나가면 물어가든 가든 어미가 그 관계 안 해요. 조그마한 병아리도 어미 품에 있을 때는 막 깃털을 세우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목숨 걸고 덤비는데 어느 정도 크면
사람이 병아리 잡아가 가다 시장에 팔아도 어미닭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20살이 넘으면 지 알아서 살아야 돼. 애달발 필요도 없어. 반대로 자식도 자기가 20살이 넘으면 자기 결정 자기가 하면 되지 부모 간섭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과잉보호해가 애완용 동물처럼 키웠어. 20살이 넘었는데도 30이 됐는데도 부모 등골 빼먹고 살고, 자식은 30살이 넘은데도 부모 간섭받고 살고, 이래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자식도 부모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그래 철천지 원수가 돼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소리는 하고. 옛날에 부모들은 어릴 때 키울 때 힘들었지만 키워놓으면 어때요? 15살, 16살 넘으면 이제 다 머슴살이 하든 뭘 해가 돈 벌어가 누구 도와준다. 부모 도와주니까 키울 때 어려웠지 키워놓으면 부모는 뭐 좋아요. 그래서 자식 많이 낳는 게 좋다는 거예요. 키울 때 어렵지. 지금은 한두 명 낳아 키우는데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돼. 서로 좋아서 결혼한 부부가 원수가 돼가 살듯이 자기가 낳은 자식과 자기 낳아준 부모하고 원수가 돼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고 30살이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서 1대1로 부모 자식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렇게 딱 1대1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다?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자립하도록 키워야 한다. 자립하라고 하는데 자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야, 그런 기회를 줘야 자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진다면 이 세상에 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다 멸종했지. 그래서 20살 때가 딱 크면 여러분도 해방선언하고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도 주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도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이제 늙은 부모 어떻게 해야 된다? 모셔야 되겠죠. 왜? 어릴 때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부모도 팽개치고 그러잖아.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이제 늙은 부모. 늙으면 또 젊은 사람이 보살펴야 돼, 안 보살펴야 돼? 보살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보살피고, 젊어서는 지 인생 지가 살고, 이제 나이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자식을 더 이상 속박도 하지 말고 자식의 무거운 짐도 지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자. 내가 낳은 자식 괴롭히지도 말고,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는 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자식은 사랑으로 보살피되 자립하도록 키우겠습니다.